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단면법 풀이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온 예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전법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걸 했었죠. 절전법 풀이 방법 해가지고 1, 2, 3, 4 해서 제가 번호를 달아드렸는데 단면법도 똑같습니다. 1, 2, 3, 4 번호를 달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내용도 절전법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트러스를 단면법으로 풀겠다고 결심을 딱 하잖아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구해야 할 단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단면 선택 시 모르는 힘은 최대 3개까지만 허용이 돼요.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강의 예시로 부재력 EF를 구할 때 단면법을 어떻게 썼냐? EF를 구할 거니까 EF를 포함한 단면을 쭉 잘라와요. 그래서 이런 애를 제가 잘라왔었죠. 근데 사실 단면을 정할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F만 포함이 되면 되니까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방법이 뭐 여러 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형태로 잘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EF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자, 근데 이때 부재력 BE와 CE와 CD를 같이 포함하는 단면을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뭐 요런 단면, 이렇게 생긴 단면을 여러분이 자르게 되면은 부재력이 하나, 둘, 셋, 넷, 4개 모르는 게 생겨요. 자, 4개가 생기면 문제가 뭐냐? 강체의 평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내력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이 시그마 F는 0에서 2개, 시그마 모멘트는 0에서 1개 해가지고 총 3개예요. 방정식이 3개니까 풀 수 있는 미지수는 총 3개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개를 모르는 단면을 잘라오잖아요. 그럼 강체의 평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예제처럼 EF를 포함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재력이 하나, 둘, 3개까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도록 잘라 오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1번 단면을 선택을 해라. 이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당연히 단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평형 방정식을 총 3개까지 세울 수 있으니까 모르는 힘의 크기, 즉 미지수도 3개까지만 내가 허용을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자유물체도를 그리시고 힘 표시한 다음에 인장압축을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고, 자유물체도라는 게 제가 이거라고 했죠. 물체, 내가 구하고 싶은 물체만 떼우고 그 다음에 힘, 이렇게 3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저는 이 힘을 표시할 때 이렇게 그렸으니까 인장을 가정을 한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인장 압축을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셋 다 인장을 가정을 했죠. 때에 따라서 뭐 압축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이 틀렸잖아요. 나중에 계산할 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거다. 절전법이랑 똑같죠? 여기까지 다 했다면 강체의 평형 방정식 시그마 F는 0 그리고 시그마 모멘트는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기호로 적어볼까요? 시그마 F는 0 그리고 시그마 M은 0. 야,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주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시그마 F는 0과 시그마 모멘트는 0 중에서 시그마 모멘트는 0을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시그마 모멘트를 잡을 때 뭘 팁을 드렸냐? 모멘트의 기준점은 힘의 교점일수록 좋습니다. 뭐 항상 이게 계산이 간단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잡을 때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좀 잘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팍팍 줄여나가면서 트러스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썼던 게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얘였죠. 시그마 MB는 0. 왜 B를 잡았냐? 그거는 내가 잘라온 단면 미지수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BF와 AB 힘의 교점이 B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B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계산한다면 얘와 얘는 수직거리가 없으니까 식에 안 들어가고 EF만 수식을 딱 풀어서 원Q의 답을 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이 기준점 B는 내가 잘라온 자유물체도 바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왜요? 그거는 모멘트 B가 B를 돌리려는 힘이 아니라 B를 기준으로 돌리는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B에 대해서 이 물체가 정지하면 당연히 정지를 해 있겠죠. 라는 의미로 이 식을 썼던 거다. 그러니까 힘의 교점을 잡고요. 그 힘의 교점은 물체 바깥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 4번을 가지고 제가 그려온 예제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트러스가 이번에는 삼각형인 트러스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 4, 4, 4이고 이 길이는 3, 그리고 가장 큰 높이는 6m, 힘은 3kN으로 대칭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이때 뭐 문제를 안 봐도 이 정도는 좀 구하기 쉬우니까 씁시다. 반력이 대칭이니까 3
3이겠죠? 쉬우니까 한번 바로 구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트러스의 부재 GH, CH, BC를 구해보래요. 부재력을 구하라는 거죠. 절전법 문제를 풀었을 때는 모든 부재력을 구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부재력을 구하라고 한다? 그럼 대체로 절전법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정 부재만 구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쓸 단면법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줄 때 좀 편해요. 일부만 구하라 그러면은 좀 단면법이 편할 때가 많고 모두 구해라면 절전법이 편할 때가 좀 많구나. 뭐 이것도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GH, CH, BC를 절전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면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단면법을 쓸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죠? 1번, 구해야 할 단면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최대 3개까지 몰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GH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GH를 포함하도록 부재를 잘라야 돼요.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 중에 절대 자르면 안 되는 거는 얘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자유물체도를 떼우겠다는 건데, 잘 보시면 그렇게 잘랐을 때 부재력이 GH, GC, 여기 CF, 그리고 여기 CD 해서 총 4개의 부재력이 생깁니다. 자유물체도에서. 그러면 모르는 게 4개네? 그러면 평형방정식으로 세울 수 있는 건 3개니까 얘는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러면 뭐 요렇게 자르든 요렇게 자르든 이렇게 하면 3개, 이렇게 해도 3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2개 중에 하나로 자르는 건데 조금 센스가 있다면 문제에서 뭐 GH를 포함하도록 우리는 자르려고 했지만 보니까 CH, BC도 우리가 구해야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르면 GH, CH, BC가 한 번에 자유물체도의 표현이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자르는 풀이가 못 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부재력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물체도 선택을 해 오셔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빠르게 뒤에도 구하는 거, CH, BC를 구하라고 하는 걸 봤다면 이렇게 자르는 선택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라서 자유물체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그게 바로 1번 단면을 선택해라라는 거고, 자, 2번은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3번이 인장압축을 가정하는 거였어요. 자, 자유물체도는 제가 이미 그려왔고 모든 힘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 발력 3이 있고 부재력에 해당하는 GH 인장으로 가정을 할게요. 여기가 F, GH,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F, CH,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F, B, C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거 3개 전부 다 인장으로 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강체의 평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체의 평형 방정식 시그마 F는요, 그 다음에 시그마 모멘트는 0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뭘 먼저 하냐? 제가 먼저 하면 좋은 거는 시그마 모멘트라고 했죠. 근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 거냐? 3개의 미지수 중에 2 힘을 뽑아요. CH, BC를 뽑을까요? 얘네들의 교점인 여기. 실제 물체에서 보면은 CH와 BC의 교점 여기는 바로 C일 겁니다. 그래서 모멘트 C는 0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CH, BC 여기가 점 C입니다. 자, 그러면 C를 기준으로 이 3kN이 일으키는 모멘트는 여기 길이가 8이에요. 왜냐면 C에서 A까지 길이가 4 더하기 4 해서 8이잖아요. 그 다음 힘이 3이니까 3 곱하기 8, 24고 방향은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 자, 그 다음에는 이 3kN 일으키는 모멘트, 얘의 수직거리는 여기죠? 4m입니다. 여기니까 3 곱하기 4, 12고 방향은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을 해줄 거예요. 그럼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12. 단위는 kNm인데 헷갈릴 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답을 쓸 때만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3kN 해줬고 얘 해줬고, 근데 BC와 CH는 수직거리가 없겠죠? 자, 그럼 FGH 만 이제 모멘트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GH와 수직거리 여기 길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구해와서 하던가 그런 방법도 있고, GH를 성분 분해를 해가지고 얘의 수직거리 따로 얘의 수직거리 따로 모멘트를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안 썼을 것 같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옆으로 밀고 이렇게 모멘트를 여러분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GH의 연장선에 G가 있겠죠. FGH는 요쯤에 있는 힘이니까 그 연장선 위에 점이 G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물론 GC가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이렇게 한번 그려줄게요.
자, 왜 갑자기 G를 표시를 했냐? 모멘트를 구할 때 FGH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놓고 이 C의 수직거리를 구해도 되지만 저는 G에 FGH가 있다라는 생각하에 모멘트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GH가 여기 있을 때 C점에 일으키는 모멘트는요, FGH가 G점에 있을 때 일으키는 모멘트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한 번은 들어봤어야 할 전달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전달성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강체가 하나 있고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은요, 뭐랑 똑같냐면 강체가 있는데 동일 작용선이 똑같은데 힘을 조금 민 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시스템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력학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하든 아니면은 그냥 힘을 조금 밀어서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든 두 시스템에서 시그마 F나 시그마 모멘트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완벽히 똑같고 그게 바로 전달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력학 참고서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든지 서술이 돼 있을 거니까 한 번은 여러분이 공부를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되게 자주 나오는데 좀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전달성의 원리에 따라서 FGH가 이렇게 있고 동일 작용선상에서 이쪽으로 쭉 민 얘의 FGH 이 둘 중 어떤 모멘트를 계산하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여기 있는 FGH의 수직거리는 뭐예요? 얘입니다. 얘 90도. 얘는요, 얘에 있는 수직거리도 여기 똑같이 90도 이 거리예요. 그래서 얘와 얘가 수직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작용선 상에서 힘을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어차피 수직거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모멘트가 동일해요. 그럼 사실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FGH 해가지고 여기 있는 얘와 C점의 모멘트를 구해도 그 값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성의 원리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왜 굳이 G점이었냐?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FGH를 X 성분, Y 성분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Y 성분이 C에 대한 모멘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만약 FGH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모멘트를 구할 때 요렇게 X 성분, 요렇게 Y 성분을 쪼갠 다음에 이 X 성분과 C의 수직거리 A 얘와 모멘트를 계산해줘야 되고요. 이 Y축에 있는 힘과 C의 수직거리 B 이렇게 모멘트 계산을 2번 해주셔야 돼요. 분해 얘 모멘트 그래서 2번 구한 다음 더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전달성의 원리로 FGH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C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하는 거니까 분해를 하는데 얘가 모멘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직거리가 없잖아요. 점 C와. 그래서 FGH를 G점으로 옮긴 다음에 얘를 X 성분만 딱 분해를 해요. 그럼 FGH 코사인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알파라고 하면은 동위각이니까 여기도 알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FGH 코사인 알파가 X 성분일 텐데 얘만 C점과 모멘트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FGH Y 성분으로 했을 때 얘는 C점과 거리가 없기 때문에 모멘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성 원리로 FGH를 G점에다가 몰아 넣은 거예요. 좀 어렵죠? 계산해보면은 이 FGH X 성분과 이 C점이 일으키는 모멘트, 자, 이 거리는요 6m입니다. 여기 6m가 나와 있죠? G와 C 사이 거리가 6 곱하기 FGH 코사인 알파인데 힘의 방향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힘은 마이너스 FGH 코사인 알파 곱하기 6m예요. 자, 근데 이때 코사인 알파가 뭐죠? 코사인 알파는 요 각도에 대한 삼각비니까 3대 4대 5, 그래서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죠? 는 0. 자, FGH는 뭐예요? 마이너스 2.5kN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처음 가정이 틀렸다는 거니까 처음에 인정 가정이 틀렸어? 그럼 얘는 압축력 C였을 겁니다. 자, 지금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어요. 다시 이 풀이 과정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시그마 F는 0, 시그마 모멘트는 0이라는 거를 써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모멘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고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냐? CH와 BC의 교점인 C로 잡아줘요. 그러면 얘네 둘은 모멘트 계산할 때 식에 안 넣어줘도 되니까요. 그래서 3, 얘 C점에 대해서 모멘트 계산, 2, 3 모멘트 계산 해서 얘 해주고 얘 해주고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고, 그럼 이제 FGH만 모멘트 계산을 딱 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조금 테크니컬한 방법을 써가지고 FGH 여기 있는 애를 모멘트 계산할 바에 전달성의 원리로 이 점에 있는 FGH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자. 그건 왜? 이 G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를 X 성분, Y 성분 분했을 때 이 Y 성분을 모멘트 계산에 넣지 않아도 돼요. 수직거리가 C점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성분과 C점의 수직거리 6m만 딱 넣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되니까 계산이 바로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FGH는 2.5kN 압축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전 지금 계산을 간단히 하는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힘의 교점을 모멘트 기준점으로 잡아라. 두 번째는 이렇게 전달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X 성분, Y 성분 둘 다 모멘트를 넣어야 할 거를 하나의 X 성분만 넣어서 계산하는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좀 적절히 여러분이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FGH를 지금 구했습니다. 나머지 CHBC도 구해야겠죠? 그럼 다시 똑같은 자유물체도에다가 CHBC 표기해보면은 여기가 FCH, 여기가 FBC, 그리고 여기가 FGH였는데 이제 FGH는 뭐 압축력이니까 따로 쓸까요? 얘가 2.5kN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반력 3도 빼먹지 않고 써줄게요. 자, 평형 방정식 중 일단 하나는 썼죠. 그럼 두 번째 평형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시그마 fx는 0을 세우든 뭐 fy는 0을 세우든 하면 좋은데 저는 계산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 모멘트를 한번 더 쓸게요. 근데 이번엔 어디로 쓰냐? CH를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모멘트를 어디로 잡아야지 계산이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생각을 해봤다는 가정하에 답을 알려드리면 A 혹은 B점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 중에 더 쉬운 걸 찾으려면 A점이 좀 더 쉬워요.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멘트 B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B점을 계산을 하시면은 FBC가 일단 수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직거리가 없어서. 그 다음 3kN이 수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2.5 FCH 3 이렇게 세 개로만 쭉 식을 세울 수 있고 미지수가 지금 FCH 하나일 거기 때문에 한 큐에 식이 끝나요. 자, 근데 조금 더 실력이 있다. 그러면 A점이 여러분이 모멘트 계산이 가장 쉬울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해요. A점을 잡고 계산하잖아요. 여기 있는 3kN 계산 안 들어가요. 여기 있는 BC 계산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5kN 계산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3과 FBC와 2.5의 교점이 바로 A거든요. 그래서 이 A점을 잡고 계산하면 무려 지금 5개의 힘 중에 3개를 수식에 안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지수도 FCH 하나니까 한 큐에 1차 방정식 형태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멘트 계산할 거야? 그럼 교점들을 잘 생각하면 계산이 아주 간단해진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A점 계산하면은 3, 얘 안 넣어도 돼. BC 안 넣어도 되고 2점 안 넣어도 돼. 그럼 이 3kN은요? 요렇게 수직거리를 계산하면은 4m가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 12고 방향은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12kN이네요. 마이너스 12고요. 그 다음 나머지 FCH를 넣어줘야겠죠? 근데 FCH도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전달성의 원리를 한번 써보면은 CH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여기 C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FCH를 옮겨요. 그건 왜요? 그러면은 FCH를 Y 성분으로 쪼개고 X 성분으로 쪼갤 때 이 X 성분을 A점 기준 모멘트 계산 시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Y 성분만 넣으면 돼요. FCH가 전달성 원리로 여기 있다라는 생각만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Y 성분에 해당하는 것만 구해주면 되죠. 얘는 FCH 여기를 베타라고 각도를 잡으면은 여기가 베타일 겁니다. 동의각이니까. 그래서 FCH 코사인 베타라고 한번 해줄게요. 모멘트 계산할 때 FCH 코사인 베타, 그 다음 이 거리는 8m, 방향은 요렇게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8 FCH 코사인 베타는 0이 돼요. 벌써 식이 되게 간단하죠. 자, 코사인 베타는 뭐예요? 여기가 베타죠? 여기가 베타면은 5, 4, 3. 코사인 베타는 5분의 3입니다. 코사인 베타는 0.6이라고 적을까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FCH는요. 마이너스 2.5kN이 나옵니다. 얘도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가정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압축력 C였을 것이다. 그럼 FCH도 2.5kN 압축력이었구나. 똑같죠? 아까 1번 모멘트 C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랑. 자, 마지막 그럼 CH도 구했어요.
BC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자, 똑같이 자유물체도 깔끔하게 다시 그려보면은 GH가 2.5kN 압축력이었고 여기 있는 CH도 압축력 2.5kN. 여기에 가정해놓고 FBC를 구할게요. 여기 반력도 빼먹지 않고 3 적어줍시다. 세 번째는 자 이제는 시그마 fx는 0, fy는 0, 모멘트는 0 아무거나 쓰셔도 남은 미지수가 FBC 하나일 거기 때문에 한 큐에 끝나는 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을 세우든 아까는 FCH, FBC 미지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할지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됐어요. 1번에서도 미지수가 무려 3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계산이 간단해질까를 고려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미지수가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실상 어떤 식을 세우든 계산 과정이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세우되 저는 시그마 fx는 0을 세워볼게요. 근데 fy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미지수 fbc가 y 성분이 없기 때문에 y 성분으로 세우면 안 되고 나머지 아무거나 세우셔서 풀면 돼요. 자, 그럼 fx, x 성분은 얘가 일단 x 성분이었고 얘도 x 성분이 없네요. 그럼 일단 fbc x 성분이니까 적어줄게요. FBC. 그 다음에 이 2.5kN 애들의 x 성분을 해주면 되는데 잘 보시면 얘네들의 y 성분은 서로 다르겠지만 x 성분은 서로 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x 성분만 한번 구해줄게요. 그래서 2배를 해주겠습니다. 2 곱하기 2.5 그럼 얘의 x 성분이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를 해주시면 되고 자 알파가 여기죠. 5분의 4입니다.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를 곱해 주시면은 그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FBC는 얘 X 성분 넣은 거고 요거 X 성분 없고 요 X 성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X 성분을 이제 고려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X 성분이 똑같을 거니까 일단 2 곱해주고 그다음 2.5 곱하기 코사인 알파 5분의 4를 해줘서 구한 겁니다. 그럼 FBC가 뭐냐? 4kN이 나올 것 같네요. 플러스니까 가정은 인장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BC까지 구해봤습니다. 얘는 되게 쉽죠? 근데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거는 모멘트 계산 얘네들을 되게 잘 할수록 계산 과정이 간단해져요. 지금 정력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배울 구조 과목들, 역학 과목들은 계산이 매우 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모멘트 계산식부터 여러분이 한번 좀 줄여보세요. 어떻게요? 힘의 교점에다가 모멘트를 잡거나 아니면 전달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X성분, Y성분 모멘트 구할 거 한 가지 성분만 구하도록 이동을 잘 시키거나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계산량이 팍팍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계산량이 줄어드니까 계산 실수도 없어질 거예요. 계산이 늘어지게 되면 계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량을 줄이는 거는 아주 중요한 과제예요. 이렇게 일단 단면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트러스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절전법과 단면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교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 좀 많이 내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제외하면은 좀 다른 개념적인 부분들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제가 추후에 강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백지복습 잘 해주시고 문제 스스로 풀어보시고 항상 솔루션 없이 스스로 푸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